오랜 세월 굳건히 서 있던 궁궐의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 우리는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의 찬란한 번영과 강력한 왕권을 떠올리곤 합니다. 위엄이 있는 용상과 그 위에 앉은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혹시 그 견고해 보이는 왕조의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차가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조선의 왕들은 정말로 자녀복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근심은 대를 잇는 것이었다면 말이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났던 조선 왕조의 모습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박했던 생존 경쟁, 그 실체를 파헤치면서 우리가 알던 역사 이면에 얼마나 처절한 사투가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번성했던 왕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조선시대 왕실을 생각하면 여러 명의 후궁과 수많은 자녀를 거느린 왕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왕실의 번영을 위해 또 끊이지 않는 후사를 잇기 위해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이죠. 수많은 궁녀와 후궁들 사이에서 왕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했던 궁궐의 모습 뒤에는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은밀한 고민이 늘 존재했죠. 왕실의 안정은 곧 왕조의 안정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왕실 자녀들의 생존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단순히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건강한 남성 후계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왕의 근엄한 표정 뒤에는 늘 후사에 대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궁녀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그 안에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작은 병고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겠죠.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자녀가 적다는 왕 개인의 불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왕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왕실의 자녀 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생존 경쟁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였죠. 왕실에서는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 성인이 되기까지 마치 잔혹한 전쟁을 치르듯 치열한 생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난 모든 왕자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시대의 높은 유아 사망률은 왕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귀한 보약과 최고의 의원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왕실 내 불임 문제나 그 시대 의학의 한계 또한 왕자들의 성장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왕조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병약한 왕자의 침상 곁을 지키는 왕과 왕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어린 왕자의 장례 행렬은 궁궐의 깊은 슬픔을 드리웠습니다. 과연 조선의 왕실은 이처럼 절박한 생존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왕조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은 과연 그토록 절박한 생존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왕조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왕궁의 찬란한 지붕 아래에서도 생명의 덧없음은 왕실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귀한 혈통을 이을 왕자님 한 명을 얻기까지 왕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야 했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성인이 되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생명이 무사히 성장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테죠. 조선 시대의 높은 유아 사망률은 왕실에게도 예외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어이와 진귀한 보약이 총동원된다 한들 당시 의학으로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전염병이나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어린 왕자들의 목숨을 무수히 앗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왕과 왕비는 밤낮으로 침상 곁을 지키며 애를 태웠죠. 어린 생명이 쓰러질 때마다 궁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왕조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불안감이 드리워졌을 겁니다.
게다가 왕실 안팎의 불임 문제 또한 왕조의 대를 잇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후사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후궁들마저 자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왕실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절박한 고민거리였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이처럼 후사가 없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왕조의 존립을 뒤흔드는 국가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실의 자녀 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생존 경쟁을 가늠하는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지표였던 거죠. 이러한 압박감은 특히 숙종시대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숙종은 재위기간 내내 후사 문제로 깊은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와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 모두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러다 후궁인 장희빈에게서 아들 균, 훗날 경종이 태어나자 왕실과 조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통을 잇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타격이었고, 이는 곧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으니까요. 어린 왕자 한 명의 탄생이 왕실의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바람 부는 권력 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왕실의 자녀 수, 즉 후계자 문제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가정사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거대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했죠. 왕위를 이을 적통 왕자가 없거나 설령 있다 해도 너무 어려서 당장 국정을 이끌기 어렵거나 혹은 너무 많은 잠재적 후계자들이 존재하여 파벌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들은 조선의 정치판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핵심 불씨가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왕의 후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각 봉당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왕위 계승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그 뒤를 봐줄 세력이 생겨났고 세자가 책봉되면 그를 등에 업은 외척과 신하들의 파벌이 형성되었죠. 반대로 후사가 없거나 약한 왕자가 있을 때는 다른 왕자나 반계 혈통을 끌어들여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들려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왕의 권좌를 둘러싼 은밀한 암투와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고뇌는 어느새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적 폭풍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때때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낳기도 했으니까요. 이렇듯 왕실의 대를 잇는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번져 피바람 부는 권력 다툼으로까지 치달을 때 조선은 과연 손 놓고 비극을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왕조 500년을 이어온 조선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왕실의 존속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야말로 왕조의 생존을 건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가장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는 바로 반계 혈통의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적통 왕자가 없거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대를 이을 왕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은 과감하게 왕실의 먼 친척, 즉 반계 혈통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 세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조 임금이나 철종 임금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왕의 직계 혈통이 아닌 멀리 떨어진 종친 중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넘어 왕실의 뿌리를 넓게 확장하고 왕조의 명맥을 억지로라도 이어가려는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이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또 다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기도 했죠. 새로운 왕의 정통성 문제나 그를 추대한 세력과 기존 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른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과 같았달까요? 또 다른 중요한 대안은 조기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왕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너무 어리더라도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여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죠. 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암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린 세자가 일찍부터 왕이 될 교육을 받고 신하들 역시 그를 중심으로 충성심을 다지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했던 겁니다. 마치 아직 어린 나무를 튼튼한 지지대에 묶어두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습과도 같았죠. 하지만 세자가 너무 어릴 경우 그를 둘러싼 외척 세력이나 특정 붕당의 입김이 강해져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린 세자가 병약하기라도 하면
그를 대신할 다른 왕자를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으니 조기 세자책봉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타협 또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은 종종 조정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과 붕당 간의 대립을 불러왔고, 왕은 때때로 이러한 정치적 파고를 넘기 위해 신하들과의 타협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여러 의견을 조율하여 차선책을 선택하는 일은 왕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조의 존속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기술이기도 했죠. 즉, 왕의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적 폭풍 속에서 조선의 왕실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때로는 신중한 타협을 통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때때로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뿌려 훗날 더 큰 불씨로 번지기도 했으니 조선의 역사는 정말 복합적인 감정들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왕권을 지키고 국가의 앞날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은 때로 성공을 거두기도, 때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 왕조는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굳건히 이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대안과 지혜로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헤쳐나갔을까요? 왕조의 존속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조선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반계혈통을 통한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정통 왕실의 직계 후사가 예기치 않게 끊겼을 때 왕실의 먼 친척 중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 세우는 방식이었죠. 이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막히면 작은 물길을 터서라도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선조가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거나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 갑작스럽게 왕이 된 철종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혈통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왕조의 맥을 이었지만 때로는 그들의 즉위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하며 또 다른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족보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후사를 논의하는 신하들의 모습은 단순히 혈연을 따지는 것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었음을 보여주죠.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물이 용상에 앉게 되는 극적인 변화는 왕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조기 세자책봉은 왕실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병약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빈번했기에 건강한 왕자가 태어나면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여 왕실의 안정을 꾀했죠. 이는 마치 어린 나무를 튼튼한 지지대에 묶어두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신하들로 하여금 어린 세자를 중심으로 충성심을 다지게 하고 미래의 왕으로서의 교육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암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린 세자를 둘러싼 외척 세력의 득세나 붕당 간의 대립 심화 같은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는 왕조의 존속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타협 또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종종 조정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과 붕당 간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고 왕은 때때로 이러한 정치적 파고를 넘기기 위해 신하들과의 타협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러 의견을 조율하여 차선책을 선택하는 일은 왕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조의 존속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기도 했죠. 즉, 왕의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적 폭풍 속에서 조선의 왕실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때로는 신중한 타협을 통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쉼없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견고하고 강력해 보였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광실자녀 수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정치적 변수가 되었는지 그 처절한 생존과 계승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극에 달해 왕실과 국가 전체가 휘청거렸던 순간들,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 앞에서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 뒤편, 왕의 용상 아래에 가려진 대를 잇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가 얼마나 많은 비극과 영광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강력해 보였던 왕권조차도 대를 잇는 것이라는 생물학적 한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정적인 국가 계승 시스템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선 왕실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뇌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왕실의 자녀 수와 세습 구조에 얽힌 비밀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보며 조선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